엄마와 함께한 계절들. 어린 시절 엄마와 나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늦겨울 또는 아무런 싹이 돋지 않아 황량한 이른 봄이 떠오른다. 건조하면서도 차갑고 아무런 물기가 느껴지지 않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존재랄까. 엄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가 가슴을 만졌을 때 내 손을 찰싹 때리고 나를 미쳐냈던 분이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울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는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평생 병치레를 하던 아빠를 돕고 끊이지 않고 사고를 치던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내 차지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늘 차갑고 건조한 겨울이 먼저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했던 봄의 기억도 한 번은 있는 듯하다. 이건 나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엄마도 기억하고 있던 일화이다. 내가 4, 5세 때 엄마가 나를 등에 업고 추울까봐 포대기 위에 겉옷을 덮고 걸어가면서 나를 다정하게 불렀던 날이 있었다. 마치 노래하듯이 혜연아 하고 부르면 내가 왜 하고 대답했고, 엄마가 짧게 혜연아 하고 부르면 내가 왜 하고 대답했다. 그땐 엄마 등도 따뜻했고 엄마 목소리도 참 다정했다. 그때만큼은 오로지 엄마가 내 차지여서 참 행복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와 나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다. 그것은 엄마와 나의 관계의 변화만이 아니라 엄마의 개인 인생사에서도 가장 혹독한 겨울이 아니었나 싶다. 엄마는 아빠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다. 큰 교회 사모의 자리가 사라지고 훌륭한 남편의 아내의 역할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서 엄마 자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대화 상대도 없었다. 나는 아빠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 모든 행정 처리를 해야 했고 학업과 알바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내야 했다. 엄마도 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빠의 부재로 인해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 갔다. 그 시절 엄마와 나는 죽일 듯이 싸우고 서로를 미워했다. 엄마는 손주들을 봐주러 간다며 몇 달씩 결혼한 오빠 집에 가 있느라 나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신대원 입학을 몇 년씩 못하는 오빠를 목사 만들겠다고 오빠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더니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다시 오빠에게 보냈다. 엄마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반찬도 안 드시고 화장실 물도 안 내리고 보일러나 에어컨도 켜지 않으셨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한 번도 알바를 쉬지 않았는데 엄마는 미국에 있는 오빠가 늘 불쌍하다며 늘 무엇인가를 못 보내서 안달이셨다. 내겐 너무나 야박했던 엄마. 어릴 때부터 늘 그랬다. 노예처럼 박사 과정에서 시달렸던 그 시절. 나는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불에 쉽게 타듯이 엄마와 나의 갈등은 자주 활활 타올랐다. 그 모든 게 지긋지긋했던 나는 더 이상 엄마와의 그 어떤 대화도 감정도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점점 성격이 이상해져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게 트집을 잡고 밤새 혼자 울고 소리 지르고 방바닥에 화장지를 던지곤 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키워서 박사까지 만들어놨더니 나를 이렇게 괄시할 수가 있냐? 며 내 속을 뒤집었다. 나는 속으로 엄마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박사는 엄마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알바하고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잠 안 자고 죽도록 고생해서 박사 학위를 딴 거잖아. 엄마가 날 얼마나 도와줬다고 그래? 라며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비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박사 후 과정을 갔던 시절부터 엄마는 조금씩 이상해졌다. 미국에서 엄마와 3개월을 같이 있는 동안 엄마가 창밖을 우두커니 내다보거나 자주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자주 다녔던 미용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다.
그 일 이후 엄마를 모시고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엄마가 다시 길을 잃고 성격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걱정되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뇌 크기도 줄고 해마도 손상이 되었다며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라고 했다. 엄마는 자신의 치매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도 드시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섞어놓거나 음식 찌꺼기를 싱크대에 그냥 버리기도 했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쌓아두며 버리지도 못하게 하는 등 저장성 강박장애 증상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강의 중이라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20-30번씩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다. 엄마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고 혼자 지내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주간보호센터를 설득해서 보내드렸다. 엄마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부터 나는 엄마와 추억을 쌓기로 결심했다. 물론 마음속에 억울함도 많았고 엄마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많았지만 남은 시간을 엄마와 행복하게 보내는 데 집중하고자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자막을 읽고 집중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영화관에 모시고 다녔고 매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왔다. 엄마 치매 초기에 사촌 언니 부부와 이모를 모시고 갔던 강릉 여행과 제주도 여행에서의 2-3년은 엄마랑 엄청 싸우기도 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행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엄마를 안거나 뽀뽀를 하지 않았다. 치매 초기 엄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 때마다 때로는 엄마가 관광지 카페 화장실 변기가 아닌 바닥에 붙인 변을 처리하는 순간이면 정말이지 한숨이 나오고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최근 5-6년 전부터는 엄마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졌다. 어느 날부터 나는 엄마를 안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말하게 되었다. 사실 엄마의 치매는 더 심해져서 똥을 밟고 다니기도 하고 오줌을 방바닥에 싸서 한강으로 만드는가 하면 가래침을 뱉어서 벽에 바르고 온몸을 긁어서 자신의 몸에 생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기저귀를 갈거나 샤워를 시킬 때 화를 내고 버티기도 하셨다. 몸은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나는 엄마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드디어 엄마와 나에게 봄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엄마와 나에게 찾아온 봄에 엄마와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따뜻해져서 그 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좋은 곳에 엄마를 모시고 다녔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기고 엄마 옷을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엄마와 해마다 제주도에 가서 추억을 쌓았다. 내 곁에 좋은 친구들이 엄마와의 봄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다. 같이 여행도 가주고 엄마 휠체어도 밀어주며 엄마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함께 동행해 주었다. 2022년 9월 엄마를 처음 요양원으로 모셨을 때 엄마도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모두를 잊었지만 끝까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갈 때마다 너는 얼굴이가 이쁘다. 너는 어떻게 점점 이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집에 같이 가자고 하셨던 엄마를 두고 혼자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7개월을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2023년 4월 초에 장폐색이 폐혈증이 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장폐색은 결국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결과이기에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내 자신을 너무나 원망했고 끝없이 후회했다. 2달 반을 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엄마를 간병했다. 엄마는 끝없이 설사를 했고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설사가 멈추면 또 장폐색이 오고 그렇게 30kg 가까이 살이 빠졌다.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보냈고 나는 엄마에게 1:1 간병인을 붙여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생명은 시들어갔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돌아가시기 1달 반 전에는 기적처럼 재활치료 중에 걷기도 하셨기에 나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오빠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서야 나타났다. 돌이켜보면 나는 엄마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던 것 같다. 2023년 2번의 글쓰기 모임을 통해 가족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오빠를 나에게 너무나 나빴던 오빠와 올케를 용서하게 되었다. 2023년 11월 1일 낮 2시에 엄마와 나는 울고 웃으며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와 LA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며 엄마, 우리 여기 다시 가자. 우리 여기 꼭 같이 가자. 말했더니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시간 30분 뒤 엄마가 위독하다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받고 달려왔지만 엄마는 이미 소천하신 후였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와서 해맑게 엄마에게 엄마 왜 딸이 왔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해? 엄마 그렇게 불렀다. 그제서야 간호사가 들어와서 어머니 사망하셨다고 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몸은 아직 따뜻했고 엄마 얼굴도 너무 평안했다. 엄마와 나는 겨우 2계절을 보낸 것 같은데 엄마는 그렇게 떠났다. 그래도 추운 겨울의 기억만 남기지 않고 따스한 봄의 기억, 함께 사랑하며 무성한 잎을 냈던 여름의 기억, 오빠와 올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열매로 건넸던 가을의 기억을 남기고 떠나셔서 감사하다. 엄마는 떠나면서 내게 많은 선물을 남기셨다. 그 사랑의 선물 덕에 내 인생의 다음 계절을 또 기대하게 된다.